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백성윤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가 좋아하는 구호인데 괜찮습니까? 네. 시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꼭 실천하도록 제가 많이 조언자 내시면서 제가 만들어낸 슬로건들입니다. 마침 또 우리 시장님께 여쭤봤더니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채택이 돼서 아마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산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연산의 전통 역사, 또 유교의 산고장이고 또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 우리 연산에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황산들 격전지의 방어선이 바로 이곳이고 또 대대산은 바로 우리 고려 창건의 기념이고 또 유교 문화의 바로 본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황산성을 비롯한 여러분 우리 갖고 해야 될 문화재들이 지역 곳곳에 많이 산자해 있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연사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바로 이 대전하고 인근이 돼 있어서 우리 대전에 있는 분들은 많이 또 우리 논산의 시장도 또 하나로마트도 이용을 하는 것을 많이 봤을 때 지역적으로도 아주 괜찮은 그런 지역이고 또 우리가 여러 발전을 통해서 더 삶의 변화를 가져가야 될 충분한 여건이 갖춰진 영향 있는 도시다. 그런 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저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우리 시민들 여러분께서는 참 어떤 때는 힘드셨을 겁니다. 어제 봤는데 오늘 또 오고 오늘 봤는데 내일 또 오고 이렇게 꾸준하게 제가 13년을 버티고 세월했는데 저도 힘들었지만 저를 보는 우리 시민 여러분 또 우리 연산 명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힘드셨습니까? 그래도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제 손을 꽉 잡고 제 등을 두드려 주셨고 또 어깨를 감싸 주셨고 저한테 좋은 가르침과 지혜를 주신 우리 연산 시민 여러분 우리 특히 연산 명민 여러분의 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제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는 그만 울려고 합니다. 이제 울 것은 다 울었고 이제 여러분의 그 높은 뜻에 보답하는 것은 저도 똑같이 그 감사한 마음을 일로써 또 행복을 만들어남으로써 또 살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살기 좋은 논산을 만드는 것으로서 또 다시 자꾸 논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보답드리는 것이 얼마나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아침에 새벽에 인사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차에 들어가서 인사도 드리고 시민 여러분도 만나고 제가 시간이 부족하면 제 아내가 대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충고를 해주십니다. 이제부터 2선을 준비해야 돼. 2선하고 3선 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큰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저한테 주어진 이 4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정말로 논산이 달라졌구나. 백성이 시장에서 정말로 행복하구나. 정말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정말 우리가 공무원들로부터 사람 대우를 받고 있구나. 아름다운 이 논산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기회도 줘야 되고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니야. 백성이 다시 또 해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제가 노력할 뿐이고
일 잘못하면 더 이상 지위가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지난 13년 동안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난 것이 아니고 제가 많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민을 어떻게 마음을 보듬고 우리 시민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만하면, 거만하면, 교만하면 바로 민심이 받아는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지난 13년 안에 배운 가르침이고 지혜입니다. 앞으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처럼 똑같이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열어놓고 머리를 맞대고 땀을 뚝뚝 흘리는 그런 일본 시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은 됐지만 이제 당선이 된 이상은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넘나들 더 뛰어넘어서 오로지 저에게는 논산 시민과 논산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일 제가 김종민 의원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제 논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일할 겁니다. 당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상관이 없습니다. 저를 지지해줬던 지지하지 않으셨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논산의 서러운 힘과 단결과 화합과 통합과 또 논산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그 길을 묵묵히 어렵지만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용케도 시의원의 한석이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고 또 제가 의민주의자이기 때문에 일이 있으면 같이 우리 후배들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그렇게 소통하면서 또 우리 여기 아주 백전 노장 이상구 사선된 이상구 의원님 계시는데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협의하면서 야당 시의원이라도 또 저보다 아래 사람은 시의원이라 관계없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전화로 소통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 걱정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것이 있습니다. 논산을 변화시키는 것, 또 우리 시민 여러분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드리는 것. 내가 못 배웠던, 많이 배웠던, 내가 잘 살던, 못살던, 지위가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사람을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늘 동등한 입장에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논산 시민이라서 행복하다고 하면서 느끼고 또 그렇게 살게 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강대영 우리 어르신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왜 꼭 노인회관이라고 해야 될까? 왜 꼭 경로당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그렇게 늙은 노자를 써서 어르신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마누라도 저 젊게 해드리면 안 될까? 그러니까 좀 어르신이라고 불러도 장년이라고 부르시면 안 될까? 그런 의무를 가지고 왔었는데 국가에서 정한 노인 그것은 관계없이 우리 노인회관은 이제 앞으로 어르신회관으로 다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불러드리죠. 어르신이라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노인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80이 됐고 내가 90이 됐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40이고 나는 아직 30다. 이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젊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다 보면 훨씬 정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 노인정에 가서 그냥 쉬어야 되겠다. 이 하는 순간 여러 가지 상황이 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어르신들이 계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노인 한 잔을 빼자. 그리고 우리 논산이 자랑하는 바로 중요 정신, 또 선비 정신, 또 협동 정신 이 3대 우리 정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선비 정신은
외국의 서양 학자들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양의 교육의 목적은 바로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남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시험 잘 보는 사람들만 뽑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디 대학 많이 가고 하는 거 1등 학교라면서 거기다 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은 인성을 먼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지혜로운 선조들께서는 이 선비 정신을 통해서 여기에 배려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협력, 협동이 들어가 있고, 통합이 들어가 있고, 인정이 들어가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리백이신 그렇죠. 바로 그게 선비 정신이에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그런 논산의 아름다운 문화를 통해서 윈도를 공경하고 아름다운 사랑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정신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말로 교과서적으로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각자 우리 어른을 공경할 수 있었을 때 바로 밑에서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 청년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틀림없이 그 효도의 마음이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지선 그렇게 괜찮은 말입니까? 이거 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느낀 것은 제가 13년 전에 제가 보좌관직으로 사표를 내고 이제 농산에 고향에 들어가서 우리 고향분들하고 부대끼면서 땀을 흘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 꿈을 펼쳐야 되겠다 하고 48에 내려왔는데 순식간에 60이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6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우받으려면 그렇게 지금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도 대우받지 못합니다. 제가 대우받고 싶어서 열심히 효도합니다. 우리 후배들한테도.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회장님을 앞에 이렇게 모셨고 저희 이제 행정 어떤 행사에 있어서는 가장 제일 먼저 저보다도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회장님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우리 이장근 단장님 그렇게 그렇게 우리 도기정 회장 그러시죠? 예, 우리 어르신을 제일 위에 모셔도 괜찮으시죠? 그렇게 노산에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변화하는 그래서 예하게 고장당한 그 명성을 다시 찾으면서 서로가 협력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런 고장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살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명상, 그런 시장이 돼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될 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도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농복합도시의 가장 기본은 농업인데 그 농업이 우리는 그동안 관심권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큰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우리 농민으로서 우리 농업인이라서 삶이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농산을 만들어보자. 제 꿈은 전국 최고의 농업인들이 살고 있는 농산, 최고의 가치가 있는 농산, 그리고 가장 명품다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산으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20%, 약 1조 원 예산에서 20%만 한 2천억 예산이 됩니다. 그래야 뭔가 스마트팜도 좀 제대로 좀 하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또 명품 농산물도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은 열심히 노력하셔서 명품 농산물을 생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농협에서는 큰 판매와 유통과 수출까지도 우리가 전담해서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지원센터 수출 농업 수출까지 판매까지 하는 농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우리 전문가를 영입해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4일 오늘 14일째 새내기 이제 시작인데 약 한 30억 정도를 지금 우선 농업 기금을 지금 형성을 했습니다. 30억 가지고 제가 성에 안 차서 앞으로 한 100억 정도 목표로 하고 이제 의회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 30억을 가지고 우리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1% 이자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우리 농업인들 또 농업의 품목 선택이나 기후 변화나 잘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1년 동안 꼭 아주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동안에 농협에서 빌린 이자 내고 뭐 하려면 또 이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최소한 또 그분들한테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비용을 저리용자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30억 원을 지금 책정해놓고 장차 한 100억까지 이렇게 상승을 시켜서 어려운 분들한테 농업인들한테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나하나 지금 차곡차곡 준비해가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고 소득을 높이고 행복 주시를 높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하나 챙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오늘 여러 말씀들을 하실 텐데요. 이제 아주 자재비나 이런 여러 가지 해서 그 전에 5억이면 했던 거 지금 10억도 줘야 되고 8억도 줘야 되고 이렇게 그냥 눈덩이처럼 뛰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조 예산이 있었다고 해서 정부에서 건방에 1조 5천억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1조 원이나 예산이 있는데 그건 뭐 돈 20억 30억 돈도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1조 원이나 돈은 다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가 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약 950억 정도 됩니다. 그게 바로 지방세인데요. 그다음에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서 950 정도가 됩니다. 950억. 1조에서 950억 10%도 안 되는 거죠. 이 돈은 우리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면 우리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한 1200 정도가 됩니다. 1200억. 그러니까 시세 수입 지방세를 걷어서 인건비를 다 줄 수 없는 형편이에요. 이건 우리 논산뿐만이 아닙니다. 농촌의 지역들이나 과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의지를 빼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연락은 많지 않다. 거기에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복지 비용을 우리가 돈을 또 거기다 보태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 수당도 드리고 또 이런 역할을 하려다 보면 그게 한 2,600억 정도가 거의 뚝 들어갑니다.